저도 6시, 그러니까 5시 반에 집에서, 아니 5시에 나와가지고 5시 반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6시 10분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잘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또 듣는 자들이 감동해서 이것이 씨앗이 돼서 돌짝밭에 떨어질 게 아니라 정말 그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 강의가 값있는 강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40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사실은 다른 강의를 요청해서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제 생애에서 강의 오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대동 조상렬 대표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길래 좋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서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드릴 게 없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사실 또 길을 잘 못해가지고 이 중앙로를 금남로로 오니까 어떻게 차가 밀려서 정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7시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제 안에다 불법 주차해놓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하여튼 이순신은 당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 좋아하는 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박삼곡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삼곡이한테 편지를 4통을 보냈는데 그 중에 첫 편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어려운 난시에 형 같은 분이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일찍이 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화살 3개로 나라를 제패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찌하여서 집에가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셔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 단서를 뭐라고 붙여놨냐면 요즘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3년 동안이나 진을 치면서 전부 식량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고 군사들이 오늘 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옛날 전쟁에서는 가장 큰 무서운 것이 식량 전쟁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 군들이 4월 13일, 1592년 4월 13일 날 16만 5천 명을 이끌고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조선에 가면 첫째는 예쁜 여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선 여자들 약체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쟁하는 전사들은 결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유인 납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1번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가면 식량이 많이 있을 것이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선의 전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퇴거할 때는 군 관민이 합동을 해서 살고 죽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군은 그렇게 돼 있는 구조가 아니고 대장 한 사람만 살면 되고 사무라이가 대신 전쟁을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라이를 4명을 보내면 저쪽에서 4명 보내고 둘이 싸우면서 죽으면 또다시 4명 보내고 또다시 4명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무라이 칼싸움 잘하는 이 군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게 아니라 군 관민이 다 같이 전쟁을 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곽 구조가 다르다는 구국강병을 기초로 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딱 나라를 새로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내가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 이번에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흥해야 되겠으니까 영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사드 배치도 못 하겠는데 허기 어떻습니까? 누구들 그렇게 놔뒀다는 머리에다 피가 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웅이란 말을 못 쓰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 우리가 해준 옷 입고 우리가 말한 대로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이니까 고자 떼고 조선이라 해 이렇게 해서 조선이 됩니다. 그리고 전부 옷들이 커요. 왕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막 보면 팔개가 이렇게 돼갖고 막 우리 상관 마마 그러면 막 팔이 보이도 않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중국에서 옷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입어 하고 보내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슬픈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구국강병을 기조로 한 조선은 어떤 일을 하냐면 농민들이 잘 살게 그리고 기층 아래 하층 민족들을 잘 살게 하면서 농민들이 과거 시험 받고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 되고 감자를 심게 되고 추구기를 만들고 이제 이모작을 해요. 이모작을 하는데 이 이모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이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지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곡식을 할 것인가 해서 이 곡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분은 그리고 계산이 밝아갖고 상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산이 막
콩을 막 두 말, 세 말 막 해다가 끝에 갖고 9말 닷대 2홉 막 해갖고 끝까지 다 해요. 근데 그 조업이 모자르다고 중간을 불러가지고 저는 매우 쳐라.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은 좀 안 좋은 조미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 쭉쟁이가 들어있는 그런 것을 갖고 왔다 하면 또 그걸 감산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계산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둔전 경영이 아주 탁월한데 요게 지금 부강병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는 이 걸음이 없으니까 걸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천탑이라고 해요. 걸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천탑은 응지진 농서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이 응지진 농서를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한번 보시면 그냥 감동이에요. 이거 보는 순간. 왜냐하면 소를 가지고 소한테 이렇게 밟게 해요. 오줌을 싸서 똥을 싸서 밟게 해서 그 밟은 걸음을 가지고 모아뒀다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더라. 이들이 막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씨만 뿌리고 하다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응지진 농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이 부국강병에서 절대 본인은 이렇게 안 벗어나요. 근데 그 기초 이념이 뭐냐면 이 춤과 효와 열이에요. 근데 이 춤과 효 열은 뭐냐면 을입니다요. 그러니까 오늘 대동에서 강의를 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아니 나 오늘 만나기로 했어. 신년이하고 누구 만나기로 했어. 라고 다 가버려요. 나하고 동행해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강의한다 했는데 여기 지금 두 자리 안 와봤어요. 이 친구들은 나하고 친구가 안 되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동행하고 내가 혁명을 하는데 갑시다. 그런데 죽어본데 그럼 안 가. 이러면 동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동행할까 봤더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 아들이 가요. 그러니까 고재봉 선생님이 나 전쟁에 갈란다 하면 큰아들도 가요. 작은 아들도 가요. 큰아들도 쌀 좀 구해와라. 구해로 온 사이에 큰아들은 살아있는 나중에 가서 본 게 아버지 죽어보고 동생 죽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음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노비 그 충노들을 모아가지고 봉이하고 같이 해서 그 진주성 가자 해서 진주성 가서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충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충은 어디서 나오냐면 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남대에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전대에서는 강의 너무 재밌어요. 숨소리도 안 나. 그리고 이 강의를 하면 막 애들이 막 A학점 맞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전부 화장품만 기르고 있어. 모두가 있는 거 보면 전부 핸드폰 주시 뭐 우남동 제 뭐 이렇게 주소를 쓰면 조선 앞에 붙었으면 할 못 쓰면 그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순신이 오늘 내가 저 전라 우수사 이혁기를 만나서 활 쏘는 시험을 해봤다. 그런데 활 쏘는 것이 형편없어가지고 어찌 저런 놈이 우수사가 됐는지 형편없는 놈이다. 뒤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활을 못 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남자들은 활을 잘 쏘고 이쪽에 여자들은 그네 잘 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자들은 강하고 여성적이고 이 사회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조선은 최고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펴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나라예요. 봐보세요. 그 시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청품을 빼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헤어 쫙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즘 그 나오는 해나로 지금 머리 쫙 해주고. 그런데 요새는 시어머니 진짜만 나와도 아니 우리 각시부터 그래요. 아니 그냥 아주 신물나게 들었어요. 차만 딱 타면 이제 요즘 후회해. 왜 후회하냐고 그러면 옛날에 어머니한테 내가 좀 잘할 것인데 요즘은 우리 딸이 한 것 보고 내가 정말 후회해 막 그러더라고. 속으로는 살아계실 때 잘돼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근데 또 밖으로는 못 오잖아. 또 오면 또 괜히 또 신상이 불편하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요. 지금 전부 아낙네들이 보면 어디 한 사람이 눈이 찢어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눈이 전부 다 아름다운 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니까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이것이 움직인다 했어요. 그래서 동음세계가 되고 이 동음세계가 태극이 돼서 만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조선은 기계라고 했고 이것을 자기들의 승리학 이념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조선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저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 막 아파트 올라간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어떤 여자를 젊은 놈이 막 때려요. 그래서 그걸 또 왜 나한테 보내? 그러고 내가 딱 보니까 이 자식은 엽총으로 하여튼 한 몇 발 쐈으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쓰더라고. 이놈 새끼는 전부 소금 한 방울씩만 먹여갖고 저기 제주도 앞바다에다 갖다 던져놔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답글을 써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선사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완벽한 조선이 이제 건국돼서 강한 나라로 성장해 간 거죠.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200년 동안 강하다 보니까 해이돼 버려요. 그래 1392년에 개국했다가 딱 200년 된 1592년에 이 나라가 딱 망해버린 거예요. 아 1910년에는 안 그랬습니까? 또 한 300년 지나게 또 그랬어요. 이제 요즘은 뭐 50년 건국 50년 60년 되어가는데도 이 모양인 것이 초고속으로 가고 있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이성계가 이렇게 파란 마개자를 입고 있는 것은 내가 동쪽이다 해갖고 오방 사상 중에서 지금 동방, 내가 동쪽에 있으니까 하고 지금 파란색을 입었어요. 영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온 놈만 입었기 때문에 삘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전쟁 임진왜란이라는 게 다 타져버려요. 다 타져버렸는데 이 전주 사고회가 있는 것만 우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다 뒤져봐도 지역 이름에서 보배 보자를 쓴 데는 하나도 없어요. 보성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나 외구들이 아 보성 가면 보물이 많이 있어 가서 걷어불자 이런 생각하고 보성을 들었는데, 보성은 왜 들어오기가 좋냐면 일본에서 배를 딱 띄우면 이것이 물 갈라진 데가 어디냐면 지금 그 고흥 앞바다에, 고흥 앞바다에 성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다가 절반 딱 쪼개져요. 그러니까 일본 놈 배를 딱 띄우면 그리 쫙 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발포해서 약질하고 이제 1차 풀었다가 그 다음에 보성만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보성만은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니까 언제든지 막 군함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놈들이 이제 보성에 들어와가지고 보성 군수집을 약탈을 합니다. 근데 보성 군수가 천하의 명사수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제 활을 쏘다가 활이 다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했죠. 뭐 천하의 명사수라니까 상상해 보면은 정말 그 말이 그러대요. 여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16로 사격을 타가면 10발 가지고 8발 맞히기가 과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활로에서 8발 반을 맞춘다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걸 다 조사해요. 개수를 빼봤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의 뭉치를 5발을 1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10순을 쐈다 그러면 50발 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해갖고 해보니까 딱 8발 반이더라고. 그거 맞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살이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보니까 여기다가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 군관을 부른 것도 아니고 부인을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부관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 딸을 부르는 거예요. 방대표야. 예. 그러니까 그 나이가 12살이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그가 달려와갖고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그 막 지금 막 총알이 막 빗발친데 와갖고 너 지금 가서 화살 좀 배워라. 그러니까 그것도 뒤에 말이 더 재밌는 것이 뭐냐면 남편 죽어버렸어도 이 양반은 90세까지 천수를 부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양반이 이제 남편 죽었는데 어쩌냐면은 부관들이 막 그 이운용이 같은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유명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식성군 이운용이가 얼마나 정말 훌륭하냐면 이순신이 녹둔도에서 전쟁하다가 자기 군인들이 6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으니까 이순신이 너무 화가 나니까 좋아 그러면 녹둔도 만올 때 야 운용이 이게 식성군이거든. 그분 호가 부장이니까 가자 그렇게 어디로요? 이렇게 저 적진을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저 이탄계고 보고 다 잡아보자. 해서 갔는데 60명의 포로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가죽 구두에 피가 가득 들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식성군 이운용이가 이제 통제사가 됐어요. 이제 장군이 죽어본 뒤로.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왔어. 조문하고 헐레벌떡 와갖고 막 정경부인 제가 왔습니다. 막 그러고 막 방으로 쑥 들어오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지금 너 어디를 들어냐? 네가 옛날에 통제사 계실 때 같았으면 네가 지금 이 그 사모님 방에 들어올 수 있어. 나가! 그래갖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깜짝 놀래갖고 나가가지고 아니 제가 그냥 바빠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왔습니다. 저 올라가가지고 사당에 가서 참배하고 내려와서 정식으로 저 아래에서 무릎 꿇고 그러면 내가 네가 가지고 온 예단을 받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 가북선 부상을 못 오고 있으니까 그 찻잔을 딱 갖다 놓고 아이 뭘 그러냐고 등딱지를 거북선 같이 거북이 같이 씌우면 될 거 아니야 해서 그 등딱지를 씌우는 것까지는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가리를 못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부인이 말해서 이렇게 대가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가리 안에 또 머리가 있어. 이 머리가 뭐냐면 충돌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배가 있으면 이렇게 팍 부딪혀갖고 적을 깨뜨리는. 아 또 이런 말하면 또 해군들은 아니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무 뭐 우리 것이 뭐 위대한 것처럼 말은 나오는데 속으로 정말 공부도 안 하는 이 무식한 놈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고 제가 이제 한 달간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막 기가 막히더라고. 뭐 무시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시해.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 너그 해군들 만든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손원일이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자랑을 저한테 얼마나 하더라고. 손원일이가 누군데 그때 막 독립운동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 증거를 내놔봐라고. 그럼 도둑놈인지 또 독립군인지 어찌가 알겠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 자랑을 하냐고 이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싸우고 했죠. 그래서 제가 딱 내려와가지고 손원일이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손원일이가 독립운동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가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해군은 아직까지 100년 동안 지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헌신을 날 주제 그 전에 절대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뇌교육 막 시켜놓죠. 아, 정말 나 죽었는데 또 어떤 또 미러는 짓거리 하면 또 어쩌겠습니까? 이순신도 그러니까 항시 이렇게 부하들한테 경거망동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혼자서 능히 1000명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군대 갔는데 우리 부호가 당백이었어요. 혼자서 100명을 죽일 수 있다 해가지고 당백 그랬는데 김재규가 이제 11.6 때 박정희를 죽였다 해가지고 그 구호는 김재규가 만든 구호니까 없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대는 그 구호가 없어졌는데 이순신은 일당 2000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대에서 죽은 자가 그날 2명이 죽었거든요, 전쟁에서. 그런데 일본군은 4000명을 사살했어요. 그러니까 2명 대 4000명이면 2000대 1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한 명이라도 목숨이 귀하지만 그 종 한 명과 지금 그 망운에 있는 그 망운 면사무소 앞에가 무한 망운 면사무소 앞에 가면 이렇게 감목감 비라고 막 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목장 그 요즘으로 말하면 육급 벼슬을 한 사람을 감목관이라고 하는데 목장 관리인이거든요. 근데 이 김탁이라는 감목관하고 종하고 둘이 죽는데 그 일본 놈들은 4000명 정확하게 지그들이 세봤어요. 지그들 죽는 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불리고 지그들 말한 말을 인용하면 4000명. 그러니까 이거 말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됐구만. 우리만 슬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뒤졌네. 막 이런 생각이 막 역사할 때 있는데 사실 제가 막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역사학과도 졸업하고 또 이제 문화재학과도 또 다녔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막 너무 재밌어서 한 20시간씩 막 공부를 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이 피곤하죠. 이제 미친놈이지 어떻게 말하면 공부에 미친놈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하고 안중근하고 위혈단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보면 배가 뒤틀려서 정말 역사책을 몇 번 찢어보고 던져보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썰리라서 그래서 다른 것은 안 해요. 특히나 막 인조시대를 공부하면은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막 이건 막 아주 말이 그때 60만씩 잡아가면 못 찍었어요. 말 막 5만 필씩 줄하게 이거 그리고 그것들이 대포가 커가지고 준 것들은 전부 거짓말 잘하게 끝머리가 다 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60만, 5만, 10만 막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게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통쾌한 역사는 정말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밤도 여러분한테 여지없이 이순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위해서 다 이 그림도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원래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저 이런 거 안 했으면 저는 평생 미술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환쟁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애아들 낳아갖고 네 검사 되라고 그렇게 빌어서 낳았는데 검사행위는 너 보니까 공부도 안 해갖고 이제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무둥이로 두드러 팬통에 제가 미술부를 그냥 하기하고 안 했는데 요즘 잘 써먹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림을 갖고 말하니까 잘 들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순신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오셨는데 좀 어벙하기도 해요. 그냥 저 시골에 오셨으니까 지금 떨떨하죠. 그냥 바다를 모르는데 막 물어보려고 이제 지금. 근데 왜 지금 뒤에다 4명 그려놨냐면 자기가 일기에 나하고 죽기로 약조한 자가 4명이라고 그래요. 그 4명이에요 지금 저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 하나이니까 내가 죽자 하면 죽어.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천부사였던 권준이도 자기가 죽자 하면 죽기로 했대요. 의영남이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송일입이도 죽자고 말만 하면 아주 달려와 볼 사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딱 바치고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경상도 사람인데 배응립이라는 사람이 공현감을 했는데 이 배응립이는 아주 얼마나 극찬하는지 끝에다 동지라고 했어요. 배동지 아주 이렇게 막 입에다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 4사람들을 상징해서 이렇게 그렸고 여기에는 이제 종금이에요. 금이도 왔냐? 이 양반이 종이요 한 54명 돼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중앙일보에 보니까 누가 종 덕이하고 썸씽이 있어갖고 덕이가 부인이라고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덕이만 남으라 하고 나가라고 자기가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주 가까운 사이고 뭔가 썸씽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얘기 미친놈 내가 그랬죠. 야 꿈 이야기 좀 했다 해서 그렇게 말하면 다 그러면 썸씽이 있겠다. 말도 아닌 소리 하도 말을 하고 말았는데 이 종 지금 금이가 엄청나게 그 충성합니다. 그래서
네, 뭘 충성하냐면 화살만 뜨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화살만 하는데 누가 왔냐 그랬더니 태기생이라는 자가 칼을 만들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태시라고 가진 자들은 조선사에서 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민이 아니라 다 군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원 쪽에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기련, 태기생, 우리가 아는 사람은 태현실이밖에 없잖아요. 우리 또래는 그래요. 태현실이 영화배우에 모르죠. 아, 태진아도 있네. 우리하고 세대가 좀 다르네. 60세 세대들은, 60 세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씨들이 와가지고 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현충사에 있는 칼에도 자세히 보면 태씨로 시작돼요. 그 칼 만든 사람이. 그리고 여기 활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라는 사람, 지금 지가 와서 이렇게 활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종들하고 이들하고 엄청 친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발포에서 30대 때 근무했는데 그때 만난 종을 또 만났다 하면서 아주 저녁 내 또 술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주 이 양반이 인간적인 내면도 두루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적인 내면에다가 이 용감함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여기 바다를 보면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침대 삼고 산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진도나 완도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침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빠지면 죽을까 이게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가면 더 재밌다 그러니까 누워서 자고 바다 위에서 오징어 잡고 낙지 잡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 진도에서 수업 오고 온데 거기서 이제 그 수업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감동했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감동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한 분이 진도 만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화상소에서는 와 임진왜란때 그 만호 아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해갖고 잉어 4마리를, 숭어 4마리를 비닐차대에다 비료포대에다 담아서 주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갖고 와서 끓여 먹으라고. 아 끓여 먹으라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끓여 먹었어요? 나는 못 먹었으면. 아 그래도 갖고 와라. 그래서 이놈 들고 오다가 너희들 내가 살려주려니까 고맙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진도 울돌목 대교였으니까 다 놔줬어요. 가거라. 또 이놈들이 안 가고 전부 대가를 나한테 들고 간 거지. 네,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빨리 가. 너희들 못 잡아먹겠어. 죽은 놈은 내가 먹어도 못 잡아먹겠다고 보냈어요. 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죠. 저같이 선량한 마음이 무엇을 하겠어요. 아 이순신 길을 조사하는데 세상에 곡선 그 옥과 석곡 그 대왕강에서 이제 제가 잘못하다 떨어졌어요. 남떨어져서 탁 떨어져갖고 다리 부러졌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리가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구나 하고 이제 딱 이순신도 일이 갔겠지 하고 근데 아유 벽에가 보니까 그 석벽에가 큰 글씨가 써져 있더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하고는 본 게 그 아래가 그 내과 아래가 노루가 있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 우리 노천명이가 말하는 그런 노루예요. 우리 같은 노시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노루하고 눈을 딱 맞춰보니까 노루가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그런데 너 잡았어. 우리 맨날 부인병으로 아프다는데 너 잡아다 끓여주면 아마도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오늘 너 잡을 거야. 그랬더니 이놈 딱 그다 내놓은 긁고는 뛰어가는데 도저히 못 잡겠다. 잘 가라. 돌을 갖다 이거 내쳐도 돌이 그 거북이 등골에 탁 맞고 텐션 맞고 탁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곽이 무너지면서 이 진주성에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죠. 방법인데 이때 이제 하순에 살고 있었던 이 최경혜 장군이 주장이나 다름없이 김신민 장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 최경혜 장군이 지금 무주로 이제 그 판관으로 나갔을 때 무주 현감을 하면서 자기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주논개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 논개 예전에는 논개 머리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맞다. 라고 머리를 바꾸자 해서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스타일은 올림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기부인 머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농계가 그날 들어가려는 게 황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황희정승 후손이거든요. 황진 장군, 황희정승의 후손이 황진 장군. 이 사람 동북 현감을 했는데 아주 전투를 잘해.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야 나도 들어가기는 들어갈란데 오늘 들어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근데 황진도 사실은 이 농계를 좋아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한 남자만을 좋아해. 그 뻘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이제 논개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 전투에서 이제 뒤수습을 하러 들어갔다 개합을 이제 안고 죽죠. 그래서 요즘 진주성에서 요게 노고입니다. 뭐 노고도 정말 멋지게 그랬어요. 의암을 그려놓고 이제 이 그 어우야담에 이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고흥에서는 650억을 들어가지고 설화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완성이 다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보시면서
아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본 그 넘개표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절의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넘개뿐만 아니라 그 평양의 기생 개월량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오빠라고 해갖고 그 엑스 오빠가 있었어요. 김웅사 장군 엑스 오빠인데 우리 오빠 좀 들어오게 해주라고 일본 군들이 홀딱 반하고 그래 그럼 들어오라 해갖고 속창아리 없놈이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라 했어요. 들어오게 김웅사가 막 정말 전부 낙엽을 베듯이 목을 베가지고 와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가장 멋지다고 한때를 풍미했던 그 아름다운 그 조선의 최고의 그 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패션이 다 한결같이 이 저고리가 2로 올라가고 있어요. 2로. 근데 이분은 기생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에 좀 끼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조선의 한 모습 아니겠는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다음은 날 셀 것 같으니까